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총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D-64일. 그러니까 뭐 진짜 뭐 한 2달 정도 남은 건데, 자, 그러면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여기에 핵심 피의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또는 무슨 면접에서 뭐 면접을 못 보고 예를 들어서 후보 적격 판정을 못 받은 사람은 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사항을 좀 알려드리고 그 부분에 관한 저의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한병도 전 대통령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면접을 받습니다. 현직 그 대통령 정무수석 자리에 있어 가면서 사실은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거기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그 13명 기소된 중에 한 명인데,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것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 그러니까 송철호라는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민주당의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그 경쟁자였고 당내 영향력, 그러니까 울산 시당 위원장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영향력이 더 막강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불출마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고베 총영사를 제안했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하니까 그에 맞서서 고베 총영사로 가는 게 어떠냐. 오사카 총영사 가는 거는 외교부에서 반대가 심하다. 왜냐면 오사카 총영사가 훨씬 큰 총영사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했던 사람으로서 바로 기소가 됐었는데, 이 사람이 어제 면접을 받습니다. 전북 익산에 나오죠. 익산은 현역 의원이 조배숙,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인데, 조배숙 의원과 한번 싸워서 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다시 출마하게 된다면 리턴 매치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논란이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입니다. 이 사람 아직 현직입니다. 그런데도 사직원을 1월 15일 날 제출을 해놓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의 뭐 선거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대전 중구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뭐 선거운동도 하고 뭐 이러는 모양인데,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현직인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민감용 경찰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소 사실 외에 수사 대상으로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종합 판단하겠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사표를 제출하면 공무원은 그 사표를 제출했을 당시에 이 사람이 공무원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데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생각될 정도면 그 사직원을 받지 않습니다. 사표 수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그 중징계 대상이 된 그 일이 매듭지어진 다음에 사표를 수리하든 뭐 파면을 하든, 왜냐면 중징계 대상에는 파면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의원 면직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될 사항이니까 법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을 보면 사직원은 일단 접수가 되면 공직자 후보로 등록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사상 최초로 현직에 있어가면서, 법률상으로는 현직에 있어가면서 출마하는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1월 15일 날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민감용 경찰청에서 황운하 전 청장의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현직을 유지한 채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저는 민감용 경찰청장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마 적당한 기회에 이 사직원을 수리해서 황운하 전 청장의 아주 합법적인 그리고 논란의 여지 없는 출마 모양새를 만들어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뭐 민감용 경찰청장 뭐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그렇게 짐작이 되긴 하지만 여하튼 형식상으로 그런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 다음에 장완석 전 청와대 행정관, 선임 행정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과 만나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이었죠. 산재 모병원.
이 부분을 그 예비타당성 조사를 탈락시키는데 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이거와 유사한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그 울산 공공병원, 이 부분을 공약으로 만들어주는데 기여한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죠. 장완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 사람은 서울 중랑갑에 나오겠다고 합니다. 중랑갑. 중랑갑은 현재 얼마 전까지 민주당이었죠. 서영교 의원이 뭐 보좌관 문제로 탈당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도전을 하겠다. 그래서 오늘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황운하 전 청장이 출마한다는 대전 중구는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역 의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외에 자,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이 사람 울산 남구갑에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남구갑은 자유한국당 이채희 의원이 현역 의원입니다. 근데 송병기 전 부시장의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경선에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후보 부적격 판정을 중앙당에서 내린 사람이 그 울산 남구갑 그 경선에서 어떻게 당선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네 사람은 바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다. 청와대 부정선거 의혹의 당사자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어디 이게 간단한 사건입니까? 저 민변에 소속되어 있는 권경의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이게 독재시대의 이승만 정권 때의 경찰 이걸 능가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초원복국집 사건이 있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당시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모여서 초원복국집에 모여서 부정선거를 모의하던 것을 국민당 관계자가 녹음을 해서 그걸 폭로한 사건인데, 실제 그 부정선거 모의는 그냥 어디로 사라지고 그 폭로한 그 사람만 처벌받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발톱에 때도 안 된다 이렇게 권경의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상식입니다. 그게 그런 점으로 밀어본다면, 자, 이런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는 세상,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저는 상황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 부정선거 의혹과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번 선거를 그쪽으로 몰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죠. 그런 프레임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자, 청와대 부정선거 개입, 부정선거 의혹기, 사실은 뭐 법원에 가서 아직 제대로 뭐 확정 판결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선거 전에 이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현직이죠. 이 사람에 대한 재판 4월 총선 후로 지금 미뤄져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 재판도 지금 법원 판사들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이 인사가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날짜를 잡을 텐데, 재판 날짜를. 그렇게 되면 대개 총선 이후에 잡을 겁니다. 뭐 김명수 사법부,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좀 의심스러운 수상한 장면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청와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이 재판도 아마 대부분 다 총선 이후로 넘어갈 것이다. 첫 재판이. 왜냐면 그 전에 하게 되면 공소장이 그 전에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뭐 공소장은 지금 동아닷컴에 의해서 다 공개가 된 상황이지만 자기들이 또 공개해서 또 한 번 상기시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다 넘길 것이다. 거기다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바로 그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재판, 여기에 주심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판사고, 근데 그 사람 빼고
3명의 판사 중에 2명, 특히 차문호 부장판사가 교체가 됐습니다.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가 됐는데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1일에 2016년 9월 김경수 당시 의원이 산채라는 곳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본 것이 증명된다. 그게 핵심 피의 사실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이후에 지금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수상한데 그것도 관찰을 해봐야 할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4명이 지금 출마를 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상황이 프레임이 이렇게 형성된다면 자유한국당은 결국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의 싸움이 이번 4.15 총선이다 라는 프레임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돼 있다. 그것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공약을 어떻게 해가느냐에 따라서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어떻게 공략하느냐 이 부분은 바로 자유한국당의 역량인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13일까지 늦어도 20일까지 세보수당 또는 전진당 뭐 이런 곳과 그러니까 이 우파 세력의 통합을 이뤄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공언을 해놓은 상태고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박형준 전 의원도 늦어도 20일까지는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어떤 형식으로든 더 늦는다 할지라도 2월 말까지는 어떤 형식으로든 뭐 지금 이름도 정했다고 하죠. 대통합신당이라고 하니까 대통합신당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대통합신당이 울산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싸움의 선봉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울산시장에서 낙선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울산 남구 을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이 남구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도 아마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전 시장이 자연스럽게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무슨 핵심 장수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끌어간다. 제일 잘 아니까. 그리고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하는 점이 하나의 포인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4명씩이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피고인들이 이 사람들 다 피고인입니다. 공소장에 보면 피고인 한병도는 피고인 황운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지금 맞서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선거 프레임을 어차피 지금 청와대가 사실상 민주당의 선거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해찬 대표 만났는데 뭐 무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뭐 관련해서 보고할 게 있다고 그러는데 신종 코로나 관련한 보고를 왜 정무수석이 합니까? 참 거짓말을 해도 좀 뭐 앞뒤가 맞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런 식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과연 선거를 치를 수가 있을까 하는 저의 어떤 경험적 우려, 뭐 이 경험적 분석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선거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과의 싸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